등록의 의미가 나오고,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드릴 때 했었어요. 이 통상 우리가 실무적으로 쓸 때 등록이라는 그 의미하고 등록 이퀄 뭐라고? 사무소 그랬어요. 등록은 사무소.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사무소에 뭐가 걸려있다 그랬죠? 등록증이 걸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걸려있지 않으면 중개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등록사무소인데 이 등록이라고 하는 건 한 1인 한 사람 앞에 등록이 몇 번이겠어요? 한 번, 그죠? 그게 대인적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인적 처분이니까 1인 뭐라고? 1등록주입니다. 그러면 등록 이퀄 사무소니까 그럼 사무소는 몇 개겠어요? 하나예요, 그렇죠? 1등록 1사무소예요. 근데 보면 1등록이니까 반대로 이중등록이라는 게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중등록에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건 절대적이다 이럽니다. 절대적이다. 그러면 이중등록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거 그냥 이거 시험 때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이거 반복하는 건데 이중등록은 그러면 왜 반대하냐면 이중등록이란 말은 사무소 몇 개라는 얘기죠? 등록 있고 사무소니까 이중등록이니까 사무소는 몇 개나 뜻이에요? 2개라는 거죠. 그러면 한 곳에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는 그 사람 아닌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는 행위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중등록이고 또 하나가 이중소속이에요. 이중으로서 여기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으면 두 군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없다는 거죠. 역시 책임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중소속도 절대금지고 그리고 등록은 대인적 처분이고 일신전속성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일신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속한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이전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이나 뭐 자격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격증 딸 거잖아요. 10월에 맨 끝에 밤에 시험 치죠? 그 이용놀이 아시죠? 아직도 안 까먹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10월에 맨 끝에 날에 딱 시험 태워서 합격하면 그 자격도 나중에 애한테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이전성이 없는 일신전속성이니까 자격증 등록증의 양도 대여는 이 네 가지는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날려버립니다. 예외 없이 날려버립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해하겠죠? 절대적 등록 취소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로 끝나겠어요? 할 수 있다로 끝나겠어요? 해야 한다예요. 애늘이 없어요. 할 수 있다는 말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잖아.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 금지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되면 등록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정치원! 손톱을 만지작만지작거리면 귀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그죠? 제가 다 올해 이게 야간반에는 그렇게 사람이 그래 많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야간반에 오는데 쭉 이게 앉아 계셨거든요. 그 학원에 뭐 학원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끼리의 약속이 뭐냐면 무조건 다 합격하자 이거였어요. 야간반은 100% 합격하자. 근데 그분들 중에 최연소자가 떨어졌어요. 그것도 2차만 치는 청춘이. 시험 치는 날 봤는데 그죠? 결론은 그 얼마나 쳐놀았으면 떨어지겠어요? 그래도 2차만 하는데 연식을 무시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몇 년씩입니까? 많이 됐잖아. 많이 쓰면 아무래도 달았고 이게 머리 칠판이잖아요. 까만 칠판이죠. 까만 칠판. 까만 칠판은 한번 쓰다가 지우면 남아있어. 근데 많이 쓴 거는 지우면 이기가 저기가 구분이 안 돼. 그죠? 연식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 연식 저희 집에 청춘하고 같은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애정을 갖고 봤는데 이 인간이 그래가지고 그 야간에 다 됐어요 진짜로. 2차반 준비하신 분도 있고 동차하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2차 야간반에 싹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그 한 청춘만 떨어졌어요.
다음에 만나면 욕을 할 낀데. 그죠? 어쨌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합니다. 고도의 집중이죠, 집중. 그죠? 집중이 차이지. 그죠? 어쨌든 이 네 가지는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걸리면 날아가요. 그런데 봐봐요. 그럼 사무소 몇 개였죠? 하나야. 그러면 사무소 한 개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사무소를 설치하는 단위가 뭐냐면 시군구예요. 근데 시가 있잖아요. 시가 광역시가 있고 기초시가 있죠. 그러면 딱 보시건데 저 시는 광역일까요? 기초일까요? 기초예요. 즉 저기 시는 구가 없는 시예요. 근데 구가 없는 시 그러니까 이 구도 있잖아요. 구도. 자치구가 있고 행정구가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금방 무슨 말씀드렸죠? 구가 없는 시 그랬죠? 그러면 구가 없는 시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구가 없는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말씀 안 드렸죠? 그냥 구가 없는 시 그랬죠? 그러면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든 이거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해하겠죠? 그럼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어디 둔다고? 시군구 단위에도. 근데 시군구 단위에 두는데 어떤 경우는 한 시군구에 사무소가 2개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로. 이해하겠죠? 인식했죠? 그러면 이 우리가 등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록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하겠어요? 여기 장한테 합니다. 누구? 그 시군구장이 누군데?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죠. 이해하겠죠? 시군구장이 하는데 근데 이 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자치구든 행정구든 상관이 없다. 즉 비자치구든 관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창원 살거든요. 창원이라는 동네 아십니까?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에 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5개나 있어요. 그러면 창원시, 자 이게 구분해야 되는데 창원시, 자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여기가 부산 광역 빼고 부산시 북구 화명동이죠. 화명동 뭐 옆에 뭐 캐슬이나 어쩌나 살아. 제일 가까운 게 캐슬이죠. 하여튼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주소지를 두고 있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요. 성산구 삼정자 동에 사무소를 둬요. 자, 여기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험을 치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어디에서 칠 수 있을까요? 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할까요? 누가? 자격은 시도입니다. 시도지사가 나릅니다. 그럼 누구? 부산광역시장의 명의로 자격증 교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자격증에는 누구 관인 찍혀 있어? 부산광역시장 딱 관인 찍혀 있어요. 제가 받은 자격증에는 누구 관인 찍혀 있겠어요? 경상남도지사의 관인 찍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는데 그러면 여기 살다가 사무소를 여기 둬요? 등록관청이 어디겠어요? 등록관청은 시군구장이라 그랬죠? 누구? 그렇죠. 등록 신청서를 성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등록 신청할 때는 개인은 공인중개사는 2만 원, 법인은 3만 원이라는 등록 신청 수수료를 냅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를 낼 때 그 등록 신청 수수료에 근거가 있겠죠. 아무 때나 돈 내라 이러진 않잖아요. 어디에 근거해서 등록 신청 수수료 2만 원, 3만 원을 납부할까요? 창원시 조례일까요? 성산구 조례일까요? 창원시 조례입니다. 비록 성산구가 구라는 명칭을 쓰지만 이건 자치구, 비자치구, 행정구의 비자치구예요. 비자치구와 자치구의 가장 큰 차이는 조례 제정권이 없습니다.
여기는 북구의회가 있죠. 창원시에는 성산구의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산구청장은 임명직일까요? 선출직일까요? 임명직이에요. 북구청장은요? 선출직이고 선거 통해서 뽑았잖아요. 북구청장을.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맞죠? 등록신청서와 창원시 조례에 의한 등록신청 수수료를 누구에게? 성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하십니까? 기억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사무소 관할청이에요? 주소지 관할청이에요? 사무소 관할청이죠. 그러면 사무소 관할시도지사는 누구겠어요? 경상남 도지사고요. 그러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자격증을 교부하고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정지를 하고 이런 권한은 교부한 자에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건 누가 더 쉽겠어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거죠. 예, 사무소 관할시 도지사 시겠죠. 근데 기본적인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줍니다. 아셨죠? 이렇게 딱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데 봐봐요.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아까 누구랬죠? 개공이 될 수 있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누구였죠? 두 개가 있었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었어요. 법인. 부칙은 아예 안 하는 거야. 옛날부터 해오던 거고 그냥. 예. 그래서 두 가지 있죠.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는데 보세요. 사람은 자연인은 왔다 갔다 되죠. 그러면 여기 사무소를 두고 있어도 창원에 가서 바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봐봐요. 자,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등록하겠죠. 등록합니다. 등록을 해서 설치하는 사무소를 주사무소라고 불러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두는 거죠. 등록해야 되니까. 근데 법인이 왔다 갔다 안 되니까 중개기를 할 수 있는 장소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장소적인 근거가 필요해서 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그 사무소를 뭐라고 하냐면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개념 아시겠죠? 그럼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등록할까 안 할까?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중등록에 예외는 없어. 그러면 자 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는 그냥 그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한다 라고 행정관청에다 알려주는 통지해주는 절차를 뭐라 그래? 신고라 그래요. 신고는 규제의 개념이 아니야. 아셨죠? 내가 한다 알려줘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신고를 통해서 둘 수 있는 사무소가 분사무소인데 제가 아까 사무소를 설치하는 단위가 뭐랬죠? 시군구라 그랬죠? 시군구에 사무소 몇 개라 그랬죠? 무조건 하나예요. 두 개 이상 둘 수 없어요. 그러면 전국에 시군구소가 500개가 있어요. 듣고 있죠? 500개가 있는데 그럼 분사무소를 최대로 많이 두면 몇 개가 있어요? 이해합니까? 왜 499개인데요? 그렇지. 주된 사무소는 무조건 있을 거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에는 뭘 못 두니까? 분사무소를 못 두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봐요. 분사무소가 나왔죠? 그러면 주어는 개업 공인중개사일까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일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일까요?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누구라고? 법인이에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을 포함한 제외한 시군구별로 둘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느껴져야 돼. 아셨죠? 사무소 단위하고. 그래서 이 개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끔 여쭤봐요. 이게 기초시, 그죠? 자치군지, 행정군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지는 않겠지만 물어보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해요? 광역 밑에 있는 게 뭐라고? 자치구겠지. 그럼 광역시가 몇 개 있어요? 8대 광역시가 있어요. 그 노래 있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있잖아, 그거. 거기다가 인천, 광주 이렇게 하면 7개 돼요. 근데 세종자치시가 있어요. 세종자치시는 강역인데 단일시예요. 밑에 구가 없어, 그거는. 이해하겠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군구 단위에다가 해가지고 기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사무소는 몇 개 둔다고? 한 개를 둬. 근데 한 개를 두는데 예외가 있어 없어? 2개 이상 두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죠? 절대적인 금지예요? 상대적 금지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중사무소가 되죠? 여기는 절대 금지 그랬죠? 여기 해당되면 등록은 취소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러면 이중사무소에 해당되면 상대적 금지거든요. 등록을 취소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차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절대 금지하고 상대 금지하고 이거 꼭 구분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는 게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쉬워요.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자, 여기까지 기본 내용 딱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등록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이게 일신전속성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중개는 일반인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봐봐요. 중개는 일반인도 가능해요. 그런데 중개업이 되잖아요. 중개업이 되면 일반인이 하는 건 돼, 안 돼?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죠?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뭐 했냐? 등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가 되고요.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등록 안 했으니까. 자, 그럼 하나 또 해볼까요? 중개업이잖아요. 이거 중개업이란 등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등록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중개업이라는 말 앞에 아까 제가 중개 있죠, 중개.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따져봤잖아요. 근데 중개 앞에 무슨 말이 있어서 없었어? 제가 중개 앞에 뭘 붙여서 아무것도 안 붙였는데 없었죠? 없었으니까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중개업 앞에 뭐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중개업은 등록한 경우도 있지만 등록 안 한 것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중개 못하는 중개는 하고 중개 못하잖아. 그런데 중개업을 했어. 반복했어. 그게 중개업은 돼? 안 돼? 돼요. 대신에 등록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게 형벌이 뭐냐면 징역 또는 벌금이에요. 아시죠? 징역 또는 벌금형을 구하게 되는데 그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기죠. 줄여서 3대3 그럽니다. 1대1 그럼 뭐겠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줄이면 1대1.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3대3.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것 중에 제일 센 거. 이해하겠죠?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은 걸리면 3대3이고 우리는 찌르면 됩니다. 그러면 50만 원 받습니다. 뭐라고 하시는데 주변에 많이 생각나시죠? 하는 사람들 신고하면 50만 원입니다. 건당. 이 비수기 한번 돌아볼까요? 자, 아셨죠? 그런데 이제 등록했잖아요, 일반인이 등록했어요. 등록하게 되면 금지를 우리가 의무 중에 자기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게 의무가 있고 뭐뭐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된다가 자위 의무라고 그러고 그럼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뭐예요? 부작위 의무예요. 그래서 금리는 부작위죠. 하지 말라니까. 부작위가 즉 부작위를 등록함으로써 해제 풀어줍니다. 이해하겠죠? 금지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금지를 풀어주고 등록했으니까 위법했던 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되도록 해줘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 요건이에요.
위법한 행위가 적법하게 해도 적법하도록 해주는 절차가 뭐라고? 등록이에요. 그럼 봐봐요. 아까 동네 마당발 있죠?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있어 지금. 그럼 뭐야?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러면 무등록자가 중개했어. 이 사고 파는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 매매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예,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니까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이해하겠죠? 위법인가 위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해주는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즉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무등록자의 중개로 계약됐잖아요. 그때 보수를 얼마를 주기로 했어도 안 줘도 돼요. 즉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일반인이 중개했어. 그때는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차이 알겠습니까? 그냥 무등록자가 무등록 중개업도 있는데 무등록자는 무조건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3이에요. 무등록자는 제재를 하겠죠, 그죠? 근데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왜냐?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죠, 이해? 예. 자, 그러면 어디 가냐면 46페이지에 기본 등록 절차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쭉 설명드릴 건데, 자 보세요. 네. 기본 우리가 중개업을 하게 되는 그 절차가 나올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처음 들으셨지만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했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공인중개사하고 또 누구? 법인.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몇 개를 말하는 거라고?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그럼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세 개, 그죠? 부칙상의 개공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인이 자 등록해야 되니까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을 누구한테 할까요? 저기 시군구에 누구? 장에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이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 청장입니다. 그럼 이 등록관청은 사무소 관할청이에요? 주소지 관할청이에요? 예, 사무소 관할청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구는 자치구입니까? 명칭상구입니까? 명칭상구입니다. 구라는 명칭만 쓰면 등록관청은 구청장입니다. 대신에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는 그죠? 시조라 되겠죠. 기억하시죠? 아까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소 관할이고, 그리고 이건 명칭상의 구를 말한다. 즉 자치구, 비자치구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하셨죠? 제가 오늘 부딪히는데 왜 대답 안 합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제가 눈이 좀 작긴 한데 딱 보면 내를 딱 보는구나 이게 딱 생각 아시겠죠? 예. 이해하셨냐고요? 예. 그래서 그 시군구 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우리가 아까 제가 공인중개사는 어디다 그랬죠?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데 어디 있다고? 집에 있어요. 중개업 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 등의 요건을 갖춰야 돼. 그게 뭐냐면 등록을 위한 기준이에요. 자, 그럼 또 나와줘 배운 게 등록 기준은 국토부령에 있겠어요? 대통령령에 있겠어요? 네, 대통령령에 있어요. 무슨 기준으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야 돼요. 이게 이제 한 문제예요. 자, 봐요. 그럼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갖추는 기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이 갖춰야 되는 기준이 있겠죠? 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일단은 제가 공인중개사 말씀드릴 때 맛이 갔다 그랬는데 맛이 간 사람은 그죠? 맛이 간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결격사유자 그럽니다. 결격, 사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격 사유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미성년자 아셨죠? 그리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등 즉 성년 후견인 아셨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즉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최연소 합격자가 만 14세입니다.
이 시험에. 그럼 걔는 시험 취소 자격증 땄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결격 사유자가 중개업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14살짜리가 자리에 앉아있어 봐. 그죠? 엄마 어디 가시노? 이러지. 다 와갖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저 결격 사유자가 사유자가 아닐 것.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자격을 취득했을까요?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교육이 뭐냐면 실무 교육이에요. 그리고 중개, 아까 등록 이퀄 뭐라 했죠? 사무소. 등록은 강학상으로 일정한 사실의 존재 등을 행정과정에 비치된 공도에 기재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해요. 어떤 사실이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등록 이퀄 뭐라고? 사무소다. 그러니까 사무소를 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인 근거가 필요하죠. 이게 사무소예요.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해하겠죠? 이게 등록 기준의 기본.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야 되고,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사무소를 갖춰라. 그러니까 머리글 따면 뭡니까? 결자, 실사, 이거죠? 4개를 딱 갖춰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고, 그럼 법인은 있잖아요. 법인은. 자, 아까 법인은 사무소에 있었죠. 근데 분사무소는 있어야 돼, 있을 수 있어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인에 있어서 실제로 그럼 주된 사무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을 건데 봐봐요. 법인에 있어서 등록을 통해 두는 사무소, 둬야 되는 사무소가 주사무소인데 주된 사무소에 써 있잖아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법인은 아닐 거 아닙니까? 누가 하겠어요, 일을? 법인 대표가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법인의 구성기관인 사원 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사원 임원 중에 한 명이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가 뭐 한다고 중개업무를 수행합니다. 제가 그랬죠. 아까 중개업무 수행은 자격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자격 있는 사람만 돼요. 네? 중개업무 수행은. 그러니까 이 대표는 자격증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주된 사무소 법인 그러면 뭐라고? 대표가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듯이 들으세요. 분사무소 두면 책임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대표가. 그러니까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의 소장을 뭐라 불러? 대표라 부르고, 분사무소의 소장은 책임자라 불러요. 그럼 분사무소에서 계약할 때 책임자가 나올까요? 대표가 나올까요? 책임자가 나와야 돼요. 이해하겠죠? 분사무소가 나오는데 대표가 나왔어. 무조건 뭐야? X야. 분사무소에 중개행위 하는데 대표가 올 리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쓴다. 누가 도장 찍어? 책임자가요. 들었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대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원 임원이 이제 법인의 구성 요건이 구성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이런데 이렇게 되겠죠? 누가요? 얘들이요. 응? 그러니까 법인의 사원 임원 있잖아요. 사원 임원 전원이 머릿속에서 사원 임원 이퀄 뭐라고?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즉 사원 임원이 마셔가면 뭐라고? 법인이 마셔간 거예요.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격을 취득하는데 당연히 대표는 공인중개사겠죠? 그죠? 그리고 자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라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네? 책임지는 자는 많을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그죠? 많아야 의뢰인이 보호를 받겠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사원 임원이라고 할 때 대표를 제가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사원 임원이 총 6명 있어요? 그럼 6명 있는데 여기서 대표를 우리가 이 중에 있잖아요. 3분의 1은 최소한 공인중개사를 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를 해야 되는데 대표를 포함하고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대표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느 게 공인중개사 수가 많겠어요?
제외? 봐볼까요? 그러면 제외라는 말은 6명이 아니고, 그죠? 1명은 빼야 되죠? 1명은 대표고, 나머지 5명에서 3분의 1 이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건? 그러면 6명에서 3분의 1은 몇 명이죠? 2명이죠. 대표를 제외하고 3분의 1이 돼버리면, 자, 5명에서 3분의 1은 몇 명입니까? 설마 또 1.5는 하 그러고 있지 않죠? 쪼개면 죽습니다. 몇 명입니까? 네, 2명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3사람이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요건을 말로 푸는 거야. 법인의 사원 임원이 대표를 포함해서 총 6인이라면 그중 2인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OX. 대표를 포함한 사원 임원이 총 6인이라면 최소한 그중 2인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야? 틀린 거지. 총 6명에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돼버리면 몇 명이라고? 2명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니까 전문들 해보니까 총 몇 명 돼야 돼? 3명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대표를 포함한 사원 임원이 총 6인이라면 최소한 3인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가 대표를 제외한 3분의 1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어쨌든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억하실 게 대표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이상이에요. 제가 자격은 많을수록 좋다 그랬죠? 책임지는 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만이라 나와야 돼, 이상이 나와야 돼? 이상이고, 포함이 나와야 돼, 제외가 나와야 돼? 제외라는 말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제외하고, 그죠?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라고 할 때 요 두 개를 기억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하겠죠? 아, 그렇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실무 교육 있잖아요.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건 사원이든 사원 임원 전원이 받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사원 임원은 일반인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일반인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아까 제가 중개 업무 수행은 누가 한다 그랬지? 소장하고 자격 있는 사람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인인 사원 임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있어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실무교육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 받아요? 다 받아요? 그렇지, 다 받아야 돼.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특정하면 돼, 안 돼? 틀린 거야. 다 받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원이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까지는 맞죠? 여기다가 법인은 두 개가 추가됩니다. 자, 일단은 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상법 있죠, 상법상의 회사라야 돼요. 자, 상법상의 회사가 총 5개 있습니다. 주식, 유한, 합자, 함명, 유한, 책임회사까지 몇 개 있다고? 몰라도 돼. 몇 개 있다고? 5개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하나가 특정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상법상 회사 5개 중에 하나면 되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 그러면 돼, 안 돼? 틀린 거예요. 뭔 말 알겠죠? 상법상의 회사하면 돼. 그리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라고 할 때 이거 영리겠어요? 비영리겠어요? 그럼 이 법인이라고 하는 거 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입니다. 상법상법입니다. 아셨죠? 영리법인. 그리고 상법상에서 또는 협동조합이고 자본금 있잖아요. 자본금이 5천 이상이라 됩니다. 자본금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이상. 그럼 봐봐요. 자, 이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 되는데 이 5천만 원이라는 자본금은 어디서 정한 자본금일까? 공인중개사법일까요? 상법일까요? 그죠?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혹시 지금 예전에 상법 기업회계 기준 같은 거 기억하시는 분은 주식회사는 최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자본금 최소 규정이 없어요. 지금은 이론상으로는 100원짜리 주식회사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본금 5천만 원이다 하는 건 공인중개사법에서 최소한 남의 재산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아시죠? 최소 자본금이 5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게 또 가끔 헷갈리냐면 앞에 상법이란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법상의 자본금 요건이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게 아니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자본금, 공인중개사법상 규정된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됐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14조에 14조 업무만 영위해야 됩니다. 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업종에 제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있잖아요.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사무소 옆부분을 뭐 할 수 있어? 카페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죠. 겸업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중개사무소는 중개업 전용 의무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중개업 전용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 하시는 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자격증 따기 전에 네일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일 아트랑 중개사무소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빵집도 할 수 있어요. 뭐 자꾸 냄새 나서 빵 먹고 싶겠지만 어쨌든 다 할 수 있어요. 겸용에 제한이 없어요. 이해합니까? 그리고 개인은 어떤 업종을 겸할 수 있느냐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법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중개업을 비롯해가지고 6가지 업종밖에 안 돼요. 그럼 몇 개 할 수 있어? 총 7개. 중개업의 기본, 중개업에다가, 그러니까 법인은 중개업에다가 법제, 여기 14조 있잖아요. 만 그랬죠? 만이라는 조사는 뭡니까? 그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개업하고 6가지 업종으로만 딱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할 수 있는 게 몇 개라고? 7개야.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 6가지 규정되지 않은 업종하고 겸업을 하게 되면 등록은 취소할 수 있어요. 뭔 말 알겠죠? 정해진 6가지 안에서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 경우가 경공매업무예요.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을 갖췄잖아요. 기준을 갖추게 되면 등록관청은 이 기준을 확인하겠죠, 그죠? 확인을 해서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 법인에 대해서 등록 신청이 수리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며칠이냐면 7일입니다.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업무를 처리할 때 신중을 기하거나 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은 7일 그랬거든요. 그래서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이 수리되었다라는 사실을 구두로 서면으로 구두로 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때 구두로 하는 경우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서면으로 합니다. 구두로 하는 거는 보이스피싱밖에 없어요. 들었죠? 하기야 보이스피싱도 요새는 구두로 서면으로 하더라. 급한데 뭐 사고 나서 그러는데 5만 원만 보내줘, 뭐 10만 원만 보내줘, 고모인데 뭐 이런 고모 뭐 조카가 그죠? 한대요. 구두로 서면으로 자 서면으로 뭐 한다? 통지를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7일 내에 됐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딱 해주면 그때 통지가 바로 뭐냐? 등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인이 뭐가 되는 거죠? 개업,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으면 제가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에 뭐가 걸려 있어야? 등록증이 걸려 있어야 되죠. 자, 등록증을 받았어요. 등록에 통지를 받았어요. 통지. 실제로 문자 띵동 옵니다. 그 구청에서 뭐 등록 신청이 수리됐으니까 등록증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라냐면 보정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에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 하느냐?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가보셨죠? 가보면 공제증서 붙어 있던가요? 네, 그 공제라든지 보정보험이라든지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3개가 있는데 보정보험, 공제, 공탁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업무 보정에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공제 가입하잖아요. 가입을 하게 되면 보정기관에서는 공제 정서를 주겠죠. 즉 보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보정서를 교부해 주면 개업공유사가 보정을 설정했다라는 사실을 어디다가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꼭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정기관에서 등록관청에다가 보정 설정 사실을 직접 뭐 해준다? 통보해 주는 경우는 그 신고를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보정 설정 딱 하고 구청에다가 받으러 가잖아요. 가면 보정 설정 하셨어요? 그러거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연락해요. 바로 확인을 해. 아셨죠? 확인하고 굳이 우리가 뭐다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업을 준비가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될 게 보정 설정하는 거, 공제가입하는 거 뿐만 아니라 중개행이라면 거래 등을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죠. 도장을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라 이 등록관청에다가 등록된 도장을 써야 됩니다. 그 도장을 등록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그러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먼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합니다. 등록 신청하러 갈 때 도장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도 할 수 있다고? 네, 여기 등록 신청할 때도 할 수 있어요. 지나가듯이. 그러면 개인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 인장은 인감일까요? 그냥 도장일까요? 그냥 도장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찍는 도장은 인감일까요?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될까요?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도장보다 더 정확한 건 뭡니까? 무인입니다. 무인. 내라는 확인의 절차가 이 도장 찍는 거예요. 서면 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장은 아셨죠? 등록된 인장이고 개인은 인감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법인 있죠, 법인? 법인은 인감 써야 돼요. 자연인하고 다르거든요, 이거.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일을 할 준비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실제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전에 뭐 확인했을까? 절차대로 하면 보정 설정했는지라는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쳤겠죠. 그래서 즉시가 아니라 이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거요. 지체 없이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7일하고 짝을 짓는 게 뭐라고?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란 말은 가급적 빨리. 업을 할 준비가 끝났으니까 가급적 빨리 등록증을 교부해 주라 이렇게. 그럼 이제 등록증 받았죠?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업을 개시하겠죠. 중개 업무를 개시하는데 자, 보시는 김에 사무소를 이제 여기서 중개하잖아요. 중개하는데 위에 딱 가보면 뭐 간판이 걸려 있죠. 간판을 우리는 5개 광고물 그럽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5개 광고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간판을 말합니다. 현수막 걸었죠? 현수막 아닙니다. 5개 광고물이란 뭘 말한다? 간판을 말합니다. 간판은 가로간판, 세로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4개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러면 자 여기 간판을 안 걸면 상관이 없는데 간판을 설치했잖아요. 5개 광고물을 설치했죠. 설치했으면 이 5개 광고물에는 뭘 기재해야 될까? 이름요. 누구?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여기 있죠. 개업공유회사 성명을 표기하고 만약 이게 법인이라면요. 대표. 분사무소라면 책임자. 이해하겠죠? 그리고 5개의 광고물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딱 들어갔죠? 딱 들어가보면 벽에 쫙 걸려있거든요.
자, 몇 개가 걸렸습니까, 지금? 5개 걸렸죠? 딱 시험 나오거든요. 다음 중 중개사무소의 개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뭐겠어요? 골라봐요. 그치. 왜? 생긴 꼬라지가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문제 나오는데 다음 중 그죠? 다른 것은 등이 뭐겠습니까? 등록증. 자는 자격증. 보정서. 보수표. 중개 보수 요일 있죠? 요일 및 한도 액표가 딱 뒤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게시사항이고, 사업자 등록증 있죠? 사업자 등록은 직권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록 안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 안 하잖아요. 업무 개시로부터 20일 이내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안 하면 세무서에서 찾아서 직권 등록시켜야 돼요. 그럼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모르잖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전에 몰랐을 때는 뭐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거든요. 현금 영수증 끊으면 사업자 등록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하고는 뭐라고? 공인중개사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해하겠죠? 이것도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개업을 위한 이 순서 있죠? 이거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 한 문제를 꼽는다. 일반적인 절차를 딱 알면 요겁니다.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의 기준과 법인의 기준 아셨죠? 요거 기억하면 등록과 관련된 성격부터 해가지고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을 되게 주구장창 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사실은 요 등록 기준. 그리고 이 봐봐요. 순서가 봐요. 자, 하나 확실하게 할 거. 보정 있죠, 보정. 업무 보정은 등록을 위한 요건이에요. 등록증 교부 요건이에요. 그렇지. 등록 후 보정이에요. 보정 후 등록이에요. 등록 후 보정이죠.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록 신청서에다가 이 요건을 갖췄다라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든요. 그 첨부하는 서면 안에 보정 설정 증명 서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등록하고 난 뒤에 문제니까. 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해됐어요? 네. 그 내용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뭐 여러 개 설명했어요. 근데 다 접어두고 제가 칠판에 제가 판서한 요 딱 내용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어디 갈 거냐? 저기 68페이지에 결격 사유 여기 제일 중요한 결 있죠? 결격 사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